안녕하세요. 뻔뻔한북두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가 등장했습니다. 6월 27일 어제 날짜로 깜짝 발표가 됐는데 이건 유례없는 아마 대출 규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 같았으면 집값 대비 대출 파일을 정했는데 이제 아예 그냥 대출 총량제처럼 대출 수위를 딱 잘라버렸어.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유예 기간을 한 달 정도 두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시행을 해버리죠. 6월 28일.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은행 자율 관리 조치 사항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그러니까 모든 금융권이 이 기준에 딱 맞춰서 줄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 근데 세 가지로 딱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담대 한도 6억 원으로 제한한다. 두 번째,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 6개월 내로 들어가 살아야 돼. 세 번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 이런 어떤 세 가지 내용으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전례 없이 가장 강력한 어떤 이 대출 규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7월 1일에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거의 세 발의 피죠. 이 정도면 어마무시하거든. 지금 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미친 듯이 집값이 말을 달렸는데 이제 거의 브레이크를 딱 밟아야 할 상황입니다. 현금 부자, 그러니까 현금을 엄청나게 쌓아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집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이 규제에 따라가다 보면.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일단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한해서 제한을 하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15억 원이 넘는 주택의 대출을 막았던 조치와 유사해 보이지만 이건 원천적으로 더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담대 총액 자체를 제한을 해버려 싹을 딱 잘라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고소득 맞벌이 부부라도 현금을 충분히 소유하지 않으면 한강벨트, 그러니까 상급지 아파트를 절대로 매수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대출을 끼고 들어가가지고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보통 15억 넘는 아파트도 8억 이상 대출을 내가지고 겁없이 그렇게 아파트들을 샀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서울의 상급지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한 수요도 강력하게 차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제 대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이 다 루트가 차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는 이 사실도 굉장한 부담이죠. 만약에 6개월 내에 전입해서 들어가 살지 않으면 기존 대출 회수 조치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세 자금 가지고 어떻게 좀 유용을 해보겠다, 잔금을 좀 어떻게 갚아와야 되겠다라는 플랜은 완전히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제로야. 주택담보대출 LTV가 0%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현금 가지고 현금 박치기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기로 약정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을 이제 28일 오늘부터 6개월 내에 처분을 해야 주담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존 주택, 내가 일시적 이주택자가 돼버리게 되면 6개월 내에 그 주택을 빨리 처분을 해야 된다. 이것도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요즘 이 황금성이 집이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점에 올려있는 집을 엄청나게 인력 내리지 않고서는 팔지를 못해.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디딤돌 버팀목 대출, 그러니까 정책 대출 한도도 줄어버립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막히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펄펄 끓고 있는 서울 집값이 상당 부분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공급을 확대하기 이전에 집값이 어마무시 올라가는 이 궤적을 어느 정도 차단을 급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이 자금줄만 딱 잘라버리면 해결이 되거든. 그 다음에 7월 달에 공급 확대를 빵 하고 때려버리면 주택시장은 상당한 어떤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정상화로 가는 궤적 중에 상당히 선이 굵은 어떤 이 루트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버팀목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그리고 전세 목적의 버팀목 대출은 4천에서 6천만 원까지 줄어들게 되죠. 이 전세 대출도 상당히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제도는 한국에서밖에 없는 유일한 어떤 시스템, 임대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늘 세입자가 을이 되는 입장에서 뭐 갑이 됐던 집주인이었던 이 방향성에 따라서 콧깨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전세 대출 부분도 굉장히 이 집값 부분을 자극하는 어떤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디딤돌 그리고 버팀목 대출까지 줄어드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상급지에 대한 이 서울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게 되고 풍선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노도강 같은 경우는 한 6억대, 5, 6억대면 충분히 거래를 칠 수 있는 가격 수위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이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노도강 쪽으로 확실히 집값 단가가 낮은 쪽으로 움직여야지 6억 원 이하의 대출을 받아서 내가 내 집 마련이나 여러모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8억 6천까지의 가격 오르는 키 맞추기 현상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뭐 최근에 강남 상구와 용산구 그리고 뭐 송파구까지 계속해서 뭐 오르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노도강과 금강구는 상대적으로 훅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양상이 이제 완전히 또 역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노도강 쪽 그리고 금강구 쪽도 상대적으로 서울에선 집값 추이가 상당히 좀 낮았던 추이가 다시 이 시소 타듯이 거꾸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분양자들도 뭐 전세 사입자 구해가지고 그 이 전세 보증금으로 뭐 잔금 대출을 어떻게 좀 해보자라는 방법도 굉장히 좀 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을 주는 아주 초강력 대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정리를 해보면 무주택자는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1주택자만 구입 자금 가능하고요.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 원, 주택담보대출 기간도 몇 년? 30년으로 제한됩니다. 소유권 이전되는 전세대출 금지되고요. 그리고 신용대출 뭐 제한되고 주택 구입 목적 대출 시 최대 한도 6억 원으로 제한된다는 얘기. 생애 최초 LTV 한도 70%로 축소, 디딤돌 버팀목도 축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시 6개월 이내 전입.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 자금줄을 다 커팅시킬 수 있는 아주 뭐 이례적으로 이 대출 규제가 상당히 이 고강도로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수도권 대출 규제는 66, 그러니까 주담대 한도 6억 원,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대출 만기 30년, 생애 최초라 하더라도 주담대 LTV 70%로 하향됩니다. 소유권 이주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 연소득 이르게 10억 주택 구입 시에 기존에 한 6억 9천 나왔는데 오늘부터는 6억 원으로 나오고요. 연소득 2억에 20억 주택 구입 시 기존 13억 9천 나왔는데 이건 뭐 엄청나게 줄어들죠. 오늘부터 6억 원으로 확 줄어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대출을 물고 들어갈 수 있는 이 틈새가 거의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다 보면 부동산 수요는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수요가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래가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높아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집값 역시도 상당히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최대한도 6억 원까지 대출 실행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자금들 보십시오. 이거 강남 상구나 대부분 상급지라고 평가받는 곳들은 생돈이 벌써 뭐 5억 이상이 필요한데 동작은 5억, 서초 19억, 19억. 야, 현금이 19억. 이거 현금 부자 없으면 불가능한데. 강남도 거의 20억 가까이. 송파 13억, 광진 6억, 성동 9억, 용산 13억. 그러니까 이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6억 원까지, 그러니까 6억 원도 맥시멈이야. 그러니까 6억 이하로 뭐 4억에서 5억 정도 받는 것이 그래도 좀 현실적인 어떤 대출 이 맥시멈이 될 수가 있겠는데 6억은 뭐 거의 꽉꽉 채워서 받아도 이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다면 강남 쪽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뭐 거의 이제 뭐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될 것 같고 뭐 마용성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수요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서울 집값이 상당히 하방 압력을 어마무시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7월에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전격적으로 서울 도심에
핵심 입지에서 저렴한 가격에 빵빵 터지게 되면 뭐 집값은 자동 퀵퀵 정말 빠른 빛의 속도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뭐 강남권 혼란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올랐잖아. 그죠? 비정상적으로 올랐잖아. 평당 2억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본이나 뉴욕 같은 센트럴한 그런 도시에서도 이만큼의 어떤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때려붓는 거품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 정부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대출 규제를 때린 것도 면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자금의 흐름을 이제 자본시장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 시장에 이게 켜켜이 쌓아놓은 이 가계부채의 어떤 이 빚바랜 그런 어떤 가치들이 결국에 가서는 대외시장 변수에서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자금들 다 자본시장 쪽으로 좀 옮겨보자라. 그런 어떤 의미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강남권 혼란, 뭐 갈아타기 가능했는데 불가능했다. 이런 어떤 좀 부작용을 낳는 부동산의 어떤 모습들은 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뭐 집주인들 매물 걷어들이기 뭐 정신없어서 뭐 차라리 위약금을 뭐 계약을 했더라도 위약금을 물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집주인들마저도 지금 이 집을 끝까지 보유한다면 굉장히 좀 이 리스크가 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지금 팔면 손해라는 느낌적 느낌도 들겠지만 앞으로 팔면 더 손해가 갈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다. 왜? 부동산 시장 자체의 자금 유입이 이제는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됐어요. 자본시장 쪽으로 확 돌려서 지금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뭐 대출 옥죄면서 주담대 빨리 신청 28일까지인데 이거 이제 뭐 딱 그냥 거의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냥 딱 시작된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그렇게 크게 뭐 실효성이 있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현재 전국에서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입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 LTV도 70%로 낮아지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뭔가 대출을 끌어와서 내가 그 대출 물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묘연해졌다. 일단 대통령실은 전적인 어떤 이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일단 어떤 효과가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확실한 어떤 구체적 공급 방안이 빵빵 터지게 되면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긴급조치라고 말해도 되죠. 이거 어마무시한 어떤 대출 규제인데 이 자금줄의 어떤 이 파일을 확 줄여놓은과 동시에 공급이 어느 정도 확대가 확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불장이라고 불렸던 이 서울의 집값이 상당히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관건은 얼마나 7월 달에 정말 초스피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서울 도심에서의 그래도 저렴하게 실수요자들이 딱 붙잡을 수 있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이 목표를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가격에 준하는 물량들을 풀어내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될 거고 다음 달까지 이 드라이브가 안 걸리면 오히려 이 규제가 이 풍선 효과를 불러와서 상당히 또 집값 자체가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계대출 관리 방안 총체적으로 보시면 전체적인 어떤 이 자금의 흐름을 부동산 쪽으로는 딜레이 시키고 이제 그걸 유턴 시켜 가지고 자본시장 지금 새 정부 입장이 지금 3,000 코스피에서 4,000 코스피 4,000 코스피에서 5,000 코스피를 지금 목표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부작용이 많고 또 가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뭐 호가 가치 아닙니까? 그죠? 기대 심리에 기반한 가치고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가치에 의존하기보다는 국가의 어떤 이 자본, 자산의 가치는 결국에 가서는 주식시장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좀 물꼬를 완전히 방향을 트는 그런 어떤 이 스탠스가 충분히 보인다는 얘기죠. 뭐 주담대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뭐 신용대출까지도 지금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엄청난 부담스러움 그리고 그 위기, 그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그런 충분한 어떤 이 방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 하반기 강남에서 나오는 아파트 아크로스 서초는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를 28일 이전에 내놨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새롭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크로스 서초까지는 뭐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몰릴 것 같고 6억 원 이상은 여기는 충분히 나올 이 가능성도 없고 전세 자금 부분도
세입자 들여서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크로드 서초까지는 적용이 되고, 나머지 DH 클래스트나 잠실레일이나 방배 포레스트 자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해당이 안 되니까 뭐 엄청난 이건 뭐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뭐 도저히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이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뭐 계속해서 매매 가격 지수가 뭐 서울도 올랐고 뭐 수도권 전국 너나 나나 할 것, 지방도 지금 보합세로 이제 딱 멈춰선 그런 어떤 불장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어떤 느낌을 줬었는데, 이제 앞으로 바뀔 겁니다. 용인시에서 대주 피올의 2단지가 고점 14억을 찍었다가 최근에 6억에 거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4억 아파트가 6억 뭐 수준까지 떨어지는 양상의 어떤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서울에서도 이런 어떤 자금줄이 경색되면서 대출 규제로 인한 상당한 어떤 이 하방 압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집값 부분에 흔들리는 양상들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세 가격 지수도 뭐 동반해서 좀 들썩거리는 느낌도 들었고, 서울과 세종이 뭐 계속적으로 뭐 말달리는 그런 느낌을 줬는데, 세종이 조금 좀 완화되는 그런 어떤 조짐을 보이고 있죠. 일단 뭐 마용성, 뭐 강남상고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말도 안 되게 올랐었어요. 그 인천과 경기도 조금 들썩거리는 그런 상태였고, 결국에 가서는 대출 규제를 불 끄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명확한 정책적인 굵은 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엄청난 지형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서울, 뭐 강북, 강남 할 것 없이 전세가는 뭐 어느 정도 약간의 보합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매매가가 뭐 들려 올라갔었으니까 전세가도 좀 불안한 상황이었고, 이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제 감소가 됐으니까 신축 분양 아파트 입주 물량도 뭐 형편없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세가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 매매 가격 변동률과 전세 가격 변동률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로 인해서 집값이 오히려 더 튀었는데, 이거는 원천적으로 이 대출 총량에 관한 부분을 전 은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쪽으로 직격했던 모든 자본들이 코스피 시장 쪽으로, 자본 시장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3,000선을 넘어서서 이제 4,000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마당인데, 아마 이런 어떤 이 대출 규제 모든 영향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 밸런스를 잘 맞추게 될 거다. 비정상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았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치 체계가 좀 왜곡된 부분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가 좀 약화가 됐고, 부동산 시장은 뭐 어마무시한 어떤 불장의 양상을 보였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버리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 상반기에 뭐 27%까지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마 3천에서 4천, 4천에서 5천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 부동산 시장에 좀 무리한 자금줄을 차단하고 자본시장 쪽의 자금의 흐름을 좀 열어주려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뭐 코스피 지수가 지난 27일 3055 찍어가지고 27.4% 오르는 지금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역시 이 마당에 결국 강력한 대출 규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역시 방향성을 이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3억대에서 5억대 아파트, 왜 이 양반이 3억대에서 5억대 아파트만 말했느냐라는 그 결론이 지금 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대출 규제라니까요. 자금줄 계속해서 흘러들어왔잖아.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어떤 대출 흘러들어왔죠. 결국에 가서는 비정상적으로 강남 상구 높아졌고, 그죠? 또 수도권도 덩달아 높아졌고, 지금 검단 쪽으로 제가 늘 포인트를 찝어드린 이유도, 여기 뭐 신축 분양가 해봤자 뭐 5억대입니다. 해봤자도 아니지. 5억대도 검단이면 높다. 옛날에는 한 3, 4억 정도 됐었는데, 아무튼 오늘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이 본격적으로 개통이 됐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상당히 검단 쪽도 10억 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데 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지. 풍선 효과 때문에. 이제 강남 상구, 마용성 거들떠보기 힘들거든. 서울 접근성 비교적 좋은 경기도 쪽으로. 그죠? 어느 정도 집값 자체가 5억에서 6억 정도. 그러니까 6억 이하 밑으로 대출을 충분히 여유롭게 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다. 아라역, 신검단 중앙역, 그리고 검단 호수공원역.
개통이 되고 중흥토건에서 검단 호수공원역 중흥 S클래스가 다음 주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5억 초반에서 5억 후반으로 30평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규제를 받는다 치더라도 뭐 충분히 뭐 아주 넉넉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순위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억대 무순위가 74제곱, 그러니까 30평대에서 나오게 되는데 검단 이편한 사장 웰카운티. 우미린더 시그니처가 지금 8억 하고 있는데 여기 아마 1년 안에 10억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서울 중심부로 자금이 돌지 않고 조금 외곽 쪽으로 돌게 될 겁니다. 노도광이나 금강구나 서울 접근성 위주는 뭐 검단이나 용인 쪽 또 뭐 북수원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이 자본의 이동이 흐름이 강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그리고 무순위 집중 좀 잘 살펴보는 게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초강력 대출 규제 역시 이제 집값이 확실하게 선이 굵게 뭔가 하방 압력으로 갈 가능성 높아졌고요. 7월이 분기점이 될 거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잘 틈새를 보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빠람 북두팔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